이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주어졌죠. 철골 공장에 LED 형광등 160W, 효율 123 루멘/와트 직접 조명으로 할 때 평균 조도로 500럭스를 얻기 위한 광원의 소비 전력을 구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면서 순차적으로 구하도록 하시오.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보면 반사율이 주어졌죠. 기억하세요. 천장 반사율 75%, 벽 반사율 50%입니다.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요걸 등고라고 하죠. 바닥면이 아닙니다. 광원이라고 얘기했고 작업면이라고 얘기했어요. 6m입니다. 감광 보상률의 보수 상태는 양호로 하고요. 배광은 직접 조명으로 한다고 그랬죠. 직접 조명 방식이고 기구는 금속 반사각 직부형입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되어 있죠? 실지수 표를 이용해서 실지수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실지수 그림을 이용해서 실지수를 구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조명률 표를 이용해서 조명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등수를 구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머지는 이제 쉬운 이야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표,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봐야 돼요. 감광 보상률의 상태는 양호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장 반사율, 벽 반사율, 바닥 반사율이 있는데 천장 반사율 75%로 한다고 그랬죠. 배광이 나와 있는데 배광은 직접 조명이고 금속 반사각 직부형을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벽 반사율 50%까지 보고 나서 보수 상태는 양으로 본다 그랬죠. 직접 조명을 찾아야 돼요. 직접 조명. 여기는 반간접이죠. 그 다음 뭐가 돼 있죠? 전반 확산이죠. 다음 반직접이 보이고요. 그 다음 직접 조명이죠. 우리가 봐야 될 직접 조명 방식이고 반사갑부 되어 있네요. 반사갓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등과 등 사이 거리입니다. 등 간격은 등 고의 1.3배로 한다고 주어졌죠. 보수 상태 양일 때, 전구일 때의 양일 때 감광 보상률의 값이고요. 지금 실지수에 따라서 조명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요 라인은 무슨 라인이죠? 75%의 50% 라인이죠. 반사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지수가 어떻게 구해지느냐에 따라서 조명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조명률 표니까 조명률이 얼마인가, 감광 보상률이 얼마인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얘는 조명률입니다. 그런데 실지수를 이 표를 이용해서 실지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실지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실지수 식은 당연히 알죠. 방에 가로, 세로가 주어졌잖아요. 방에 가로, 세로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요. 등고. 얘는 등고라고 그랬어요. 등고. 그래서 6m를 그대로 대입하고 나서 계산해보면 2.05가 나와요. 2.05를 가지고 실지수를 선정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선정해요? 2.05. 보세요. 2.05가 어디에 들어있죠? 여기 2.0인데 보면 2.05는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2.0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지수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실지수는 2.0이 되고요.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명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실지수가 2.0이니까 조명률은 얼마? 58%. 조명률 58%.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조명률 58%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선정해야 돼요. 반드시 얘가 선정되지 않으면 조명률 58% 선정할 수가 없죠. 조건에서 반사율은 75%, 50% 주어졌으니까 천정 반사율, 벽 반사율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직접 조명 방식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지수를 구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실지수 구하는 방법 찾았죠. 두 번째 문제는 실지수 구하는 방법이 실지수 이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실지수 그림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실지수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돼요. 이것은 등고분의 가로길이죠. 등고분의 세로길이죠. 그것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등고분의 가로길이 등고분의 세로길이를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등고분의 가로길이 등고분의 세로길이를 계산해보니까 이와 같이 나왔어요. 6분의 32, 6분의 20. 5.33, 3.33이 나왔네요. 찾으세요. 5.33이면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3.33이면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찾으세요. 여기가 5.33, 여기가 3.33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찾은 점을 연결하세요. 연결하면 실지수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이 가운데 라인이 실지수 라인이거든요. 만나는 라인에 가까운 거. 만약에 D쪽에 가까우면 실지수는 D가 되고요. E쪽에 가까우면 실지수는 E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 만나는 라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그럼 뭐가 되겠죠? B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그럼 C쪽이 가깝죠. 그러면 C가 되겠죠. 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이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등고분의 가로, 등고분의 세로를 구하고 표에서 5.33과 3.33이 만나는 이 실지수 부분, 5.33과 3.33이 만나는 곳 실지수 부분 2를 선정한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했던 문제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실지수 구하는 것까지. 그림은 그리지 않더라도 요 정도는 적어줘야 돼요. 어떻게 선정하는가까지는 적어주는 게 바람직한 이야기죠. 당연히 이 그림을 이용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명률 우리가 58% 구해봤죠? 그 조명률 58% 구한 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표 1에서 구했잖아요. 직접 조명에서 구했잖아요. 반사율 실지수 2가 만나는 지점 58% 선정. 선정해드렸죠?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등수를 선정하라고 그랬죠? 등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운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걸 외울까요? 너무나 쉬운 건데.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조도 2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이잖아요. 됐죠?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 그게 조도 2예요. 그런데 이 조도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 감광, 보상률이에요. 그럼 보상을 해주려면 1이 최대값이고 0.9, 0.8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눠줘야 되겠어요? 곱해줘야 되겠어요? 미리 많이 선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죠. 이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 광속, 조도 이 개념인데 조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서 미리 보상을 해줬고 광속은 어떻게 돼요? 광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걸 감광보상률로 통해서 보상을 해줬지만 광원이 만드는 광속은 100% 작업면에 도달하지는 않죠. 100% 작업면에 도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업면에 도달하기 전에 벽에서 흡수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광원에서 나오는 광속이 다른 데로 발산해서 가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100% 못해요. 광속이 이용을 100% 못한다. 그럼 광속의 이용을 58% 이용했다. 이게 조명률이에요. 광원이 만드는 광속이 100인데 그 중에 58%만 이용했다. 조명률을 곱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등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등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등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그렇죠. 등수를 곱해야 되겠죠.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등수는 이걸 외울 이유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 개념만 알면 너무 쉬운 거죠. 예, 우리 기본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이거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죠. 광속. 광속이 얼마예요? 이게 광속이죠. 이거 무슨 얘기죠? 그렇잖아요. 루멘 퍼 와트. 여기에 와트 곱하면 얘가 뭐가 돼요? 루멘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광속이잖아요. 루멘 퍼 와트에다 와트 곱해주면 되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광속이에요. 단위 잘 보세요. 이거는 단위를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조명률 우리가 선정했죠. 조명률 선정했어요. 그 다음 조도 주어졌고요. 가로 세로 주어졌죠. 감광보상률 선정했죠. 어떻게 선정했어요? 보수 상태 양으로 봐서 1.4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9.249, 즉 40등으로 선정되죠.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요 문제도 항상 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분기회로 수를 구하라. 등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60등이니까 41 곱하기 160해서 16A 분기회로니까 나눠주면 16A 분기 2회로가 된다.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그 다음 등과 등 사이 간격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6번째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 표에서 제가 아까 선정해드렸죠. 1.3배가 된다. 직접 조명. 표에서 찾는 거예요. 1.3배가 되니까 1.3에 6을 곱해줘요. 그럼 최대가 7.8m죠. 최대 간격이 7.8m입니다. 그래서 7.8m 이하가 된다. 그 다음에 등과 벽 사이 간격은 0.5bh가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벽을 사용하지 않을 때 0.5, 2분의 1h. 벽을 사용할 때 3분의 1h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m, 최대 간격이 3m가 된다. 그리고 심벌은 형광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서 최대 거리 묻는 거예요. 벽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형광등의 심벌, 명칭 써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범위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단 전압이 3300인 변전소로부터 3km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3km 떨어진 곳에서 지중으로 역률 0.8 지상 늦은 역률이죠. 1000kW의 삼상 동력보의 전력을 공급할 때 케이블의 허용 전류 범위 내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전압 강하 150V로 제한한다는 이야기죠. 전압 강하 150V로 제한한다. 이 내용을 보고 알아야 돼요. 유지하려고 할 때 케이블을 산정하시오. 케이블이 얼마짜리 케이블을 써야 되는가 구하라는 얘기죠. 케이블의 고유저항이 주어졌네요. 이게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이 1.18, 1.818 곱하기 11 마이너스 2승이죠. 이 고유저항이 주어졌고 케이블의 정전 용량과 리액턴스는 무시했을 때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먼저 여기서 전압 강하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150V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정전 용량과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압 강하 150V인데 전압 강하 식이 이것인데 리액턴스 무시하는 거죠. 리액턴스 무시하게 되면 전압 강하는 루트 3 IR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무시라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케이블의 굵기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A는 로 R분의 L이다. 요거. R은 로 A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그 저항의 식에서 굵기 A, 케이블을 선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우는 여기서 주어졌죠. 그러니 로우는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L, 3km 주어졌어요? L, 3km. 그러니까 3km, 3000m 그대로 들어가죠. L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R이 없단 말이에요. R. 이 R을 계산해야 되죠. 이 R은 어디서 계산하느냐?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전압 강하에서 계산해야 돼요. 전압 강하 E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에서 R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루트 3 I 코사인 세타분의 2다. 전압 강하 150은 알고 있고요. 루트 3 상계수 들어가고요. 코사인 세타 0.8 주어졌죠. 여기에. 그러면 요 I 값을 구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전력이 1000kW고 전압이 3150이고 역률이 0.8이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하죠.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하면 I 값이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R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R 값을 구해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R 값이 구해졌으면 R 값을 대입해라. 따라서 115.43이 나와요. 그러면 표준 규격으로 선정해야 돼요. 전선은 계산값이라고 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을 무조건 선정하세요. 전선의 표준 규격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20mm 제곱의 전선을 케이블을 선정한다.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한다. 답 120mm 제곱. 여기까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리액턴스를 무시하면이라는 이 이야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어느 빌딩 수용가가 자가용 디젤 발전기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발전기 용량 산출에 필요한 부하 종류 및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전부하 운전, 100% 부하를 건다는 이야기죠. 전부하 운전하는데 필요한 발전기 용량의 KV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완성하라. 수용률 적용한 KV 합계를 구할 때는 요게 관행도 문제하고 달랐어요.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즉 벡타 구하라는 얘기죠. 벡타로 구하라. 스칼라로 한꺼번에 더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벡타로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건을 보면 전동기 기동에 필요한 용량은 무시하고 수용률을 적용하는데 최대 입력 전동기 한 대는 100%고 두 대는 80%, 전등 기타는 100%를 적용한다. 전등 기타 역률은 100%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부하가 주어졌어요. 전동기, 전등. 여기 보면 한 대, 두 대, 두 대, 한 대 있고요. 최대 입력 전동기는 37이죠. 얘가 최대 입력 전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얼마인지, 전부하 전류가 얼마인지, 효율이 얼마인지, 역률이 얼마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표가 있죠. 그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예를 들면 37kW 같으면 8극짜리 썼죠. 37kW는 8극이고 이해되죠? 그러면 8극짜리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 4극이잖아요. 다음 6극이잖아요. 그러니까 8극짜리를 봐야 되죠. 8극인데 37kW짜리로 가야겠네요. 이 8극인데 37kW짜리로 가면 8극은 여기인데 37kW는 여기네요. 그러면 이러한 값들이 나옵니다. 이 값들이 무슨 값이냐? 표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효율이다, 역률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표 상단에 보면 효율이다, 역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동전류가 주어지고 무부하전류, 전부하전류, 슬립 이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표를 보고 찾아야 됩니다. 표를 보고 여기다가 찾아서 완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 봤잖아요. 효율 얼마야? 37kW짜리는 87. 그 다음 역률은 얼마죠? 79. 방금 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이 얼마냐? 수용률이 얼마냐? 수용률은 최대 입력 전동기 한 대짜리는 조건에서 100%라고 그랬으니까 입력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칸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지는 커요. 37에다가 입력이니까 출력을 효율로 나눠줘야겠죠. 0.87입니다. 킬로와트인데 kVA로 나타내야 되니까 0.79. 이렇게 하면 kVA가 되죠. 역률로 나눠주는 이유는 킬로와트를 kVA로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요거는 지금 킬로와트니까요. 따라서 여기다 수용률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유효분이 얼마입니까? 유효분. 요거 계산하면 53.83 나와요. 요 값이 53.83이 나오니까 53.83 역률 0.79 이렇게 해야 유효분이 되겠죠. 42.53 킬로와트. 무효분은요. 53.83에다가 1-0.79의 제곱을 해줘야죠. 사인 세타. 루트 씌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3 킬로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값을 구해야 되겠죠. 합계값. 합계값은 어떻게 되죠? 42.53의 제곱 더하기 다음 33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하면 유효분, 무효분 각각 구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53.83이 나옵니다. kVA. 요게 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표 보면서 찾아가면서 차분하게 하세요. 요거 값은 표에서 찾고요. 요거는 조건에 적용하고요. 그래서 적용하면 요런 값이 계산이 되고요. 입력값으로. 그래서 그대로 유효분, 무효분, 피상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kW 전동기도 요 내용 동일하게 찾으시고요. 할 수 있겠죠? 두 대니까 두 개 들어가고 두 대는 수용률 80% 적용하고 요 값에서 역률이 79%니까 당연히 역률 다음 무효율 이렇게 되죠. 수용률을 적용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수용률이 100%니까 그냥 그대로 갔는데 여기는 수용률이 80%니까 80을 곱해준 거예요. 수용률 적용값이잖아요. 따라서 수용률 적용값을 피상값으로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런 거예요. 수용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수용률 80% 적용했죠? 수용률 이건 100%니까 곱하지 않았죠? 100%니까 곱하지 않았죠? 그리고 개를 구할 때 합계 구하잖아요. 이 합계 구할 때 유효분끼리 다 더해주란 이야기예요. 무효분끼리 다 더해주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 이 값이 이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189.36이 나와서 발전기 용량 200kVA를 선정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리가 되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22kg 6극이라고 했잖아요. 22kg 6극. 그러면 22kg 6극은 어디 있죠? 6극짜리 찾아야겠네요. 6극이 여기 있네요. 22kg 여기 있네요. 자, 요거죠. 효율, 역률 찾았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 돼요. 22kg 표에다 대입하면 되죠. 방금 같이 찾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거죠. 예. 그리고 80%는 조건에 나와 있죠.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정리해서 벡터로 계산하라.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스칼라로 계산했었는데 이번 문제 21년도에 3회차에 나왔던 이 문제는 이렇게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서 좀 복잡한 풀이처럼 느껴졌지만 단서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정답률은 높았어요. 과거의 문제가 정답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좀 변형을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네 번째,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154 중성점 접지식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험 전압과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어요.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그것은 최고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시험한다라는 조건에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최고 전압. 개통 최고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전격 전압으로 시험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154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전격 전압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최고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개통의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이 154 송전선로는 17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문제는 170이죠. 170. 요거예요. 시험 전압을 구하는 거죠. 요거에다가 몇 배를 해줘요? 규정에 의해서 7,200. 요런 시험 전압이 되는 거죠. 요게 절연내력 시험 전압이 되는 거예요.
최고 전압으로 전격 전압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이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 전격 전압으로 시험한다 라고만 하는 내용으로 딱 적혀 있다면 선로에 대해서 1호사가 그 선로를 대표하는 전격이 되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걸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공칭 전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공칭 전압으로 시험하는 거니까 그때는 1호사로 대입하면 됩니다만은 이 최고 전압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통 최고 전압 170kV로 시험하는 걸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견디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풀로 안 적어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여 견뎌야 한다. 이런 정도로 쓰면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선간전압, 역률, 효율, 용량 이렇게 주어졌어요. 6펄스 3상 UPS의 전원을 공급할 때 기본파 전류하고 오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라. 단 오고조파에 대한 저간 개수가 주어졌는데요. 0.5라고 합니다. 기본파 전류. 기본파 전류는 당연히 용량, 전압 주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이 가능하죠.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오고조파 전류, 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는 식, 이 고조파 전류에 대한 식,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아느냐 모르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는 식이 중요한 거예요. KN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파 저감 계수입니다. 고조파 저감 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파 차수, 저감 계수 차수. 그리고 IN은 이거는 기본파 전류죠. I는 기본파 전류. 저감 계수와 차수. 그래서 고조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이 내용은 쉽게 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5고조파니까 5로 나눠주면 되고 기본파 전류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감 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57.74A 요거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얘를 기억하느냐.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를. 저감 계수를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3고조파가 되는 것은 기본파 전류의 3분의 1, 5고조파가 되는 것은 기본파 전류의 5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 회로 이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감 계수까지 고려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요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어느 자가용 설비의 고장 전류가 8카입니다. 킬로암페어. 변류비가 50대 5입니다. 변류기에 전격 과전류 강도 이것을 쓰시오 그랬어요. 단 사고 발생 후 0.2초 이내에 한전 차단기가 동작하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전류 강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과전류 강도를 계산하는 식, 열적 과전류 강도, 이 계산하는 식은 과전류 강도라고 하죠. 이것은 SN을 루트 T로 나눠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격 과전류 강도는 SN은 루트 T에다가 열적 과전류 강도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0.2 다음 8카 변류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1.5배가 나오니까 표 주어졌죠. 거기에서 얼마? 75배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격 과전류 강도 이해하겠죠? 과전류 강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열적 과전류 강도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쓰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열적 과전류 강도라는 것은 변류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 동안에 1차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8카 이렇게 얘기했죠. 8카. 1차 측에 8,000A가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견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못 견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견디는 거, 이것을 갖다가 열적 과전류 강도다. 이것은 변류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 동안에 1차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 8카. 정리가 되죠? 요걸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현도 문제 출제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MOF의 과전류 강도에서 MOF도 변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과전류 강도에서 여기에 보면 75배 계산한 값이 75배 이상일 때는 150배 60A 초과시 40배 다음 여기 150배 여기 단락전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한류형 전력 퓨즈를 설치할 때는 그 퓨즈로 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 강도를 계산한다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CT의 과전류 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대한 과전류 강도를 계산한 값으로 적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 가로넣기. 이거 나왔어요. 요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전류 강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현도 문제 출제됐던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과전류 강도를 계산하는 이 식도 기억해서 이렇게 전격 과전류 강도 75배 선정하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60A 이하 75배 다음 500A 미만까지 40배 500A 이상 40배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요걸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공부해 놓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 안 해놓으면 손도 못 대는 문제예요.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